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면 다들 반도체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에 경제는 뭐 1도 관심 없던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반도체 주식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그 신호구나. 시장이 지금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직감이요. 네, 바로 이 현상.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인간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평소에는 주식시장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까지 막 특정 종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하자면 모두가 파티에 막 도착해서 신나게 놀기 시작할 때가 사실은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는 신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도 나 한 곳만 쳐다보면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바로 포모에 휩싸일 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온도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광풍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빅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요, 시장의 기대와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는 그 높은 눈높이를 딱 맞춰주는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나 좋았다는데 왜 주가는 그렇게 차갑게 반응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 유명한 시장의 격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상을 하고 주가에 미리 다 반영을 시켜놨던 겁니다.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상 짠! 하고 뉴스가 발표되니까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새로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오히려 재료는 소멸해버린 셈이죠. 자, 이렇게 모두의 시선이 반도체라는 아주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에게만 쏠려 있을 때 사실 그 무대의 뒤편에서는요, 우리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체력을 시험하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중요한 지표, 그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의 비상금 통장, 달러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위기 같은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이죠. 보세요. 10월, 11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똑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감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건 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외환 당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던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직접 풀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우리는 외환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숨겨진 룰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그거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째,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가. 둘째, 나라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가. 특히 달러를 사들이는 방향으로요. 네,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미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모든 행동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하는 딱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그냥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진짜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달러를 사들여서 자기 나라 돈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수출이 잘 되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칙이다 하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달러를 팔아서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막 폭락하는 걸 막는 행위. 이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안정시켜줘서 고맙네 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뜨거웠던 반도체 시장과 그 이면에 차가운 외환 시장의 진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두 얼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열풍이 막 불고 있지만 정작 주가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쳐 냉정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환율은 겉보기에 아주 잔잔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실탄을 써가면서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장을 제대로 본다는 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 같은 심리 말이죠. 이 둘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에 시장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토록 뜨거운 시장의 열기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